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026년도 1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도 개장일이죠. 오늘 시장은 아침 10시 10분에 아마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하고 9시 10분부터 이것저것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라고 해봐야 사실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미국 시장의 모습은 하락을 마감하였습니다. 나흘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3일은 뭐 0.1%, 0.2%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마지막 날은 0.5% 정도 이상 하락하는 그 흐름을 보였던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연말과 연초는 미국 시장은 휴가를 많이 갑니다. 휴가를 많이 가다 보니 거래가 굉장히 한산하고요. 주포가 움직이질 않죠.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한산한 가운데 내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2026년도를 위해서 비중 축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와 나스닥에 나타나면서 산타랠리가 거의 물 건너갔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산타랠리는 연말의 마지막 주와 연초의 한 2, 3일 정도를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도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은 그러면 하락폭을 제한시키는 정도의 흐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다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타랠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인데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미국이 횡보할 때, 횡보에 약간 소폭 하락할 때 우리나라는 치고가 달린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이 마지막 거래일 날 지표가 하나 있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19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1만 2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예상치 21만 8천 명보다도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실 고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로 해서 시장 좀 올릴만 했는데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나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중요한 하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한 해 안에 그런 얘기 많았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아니죠. 이제 올해죠. 자꾸 내년도라 그러네요. 일단 2026년도에는 FOMC 의장도 바뀌잖아요. 이제 제롬 파월은 아닌 거 확인됐고 제롬 파월은 이제 5월 정도까지 임기가 남아 있고요. 제롬 파월이 이사로 남을 건지 아드리아나 쿠클러의 자리를 이을 건지 아직 5월까지 하고 임기를 마무리할지 이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경우는 임기를 마무리하면 퇴임을 하죠. 보통. 근데 시장에서는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의장이 이제 누구냐 사람인데 케빈 해시시냐, 그렇죠? 케빈 워시냐, 크리스토퍼 월러냐, 세 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케빈 해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시장 일각에서는 점도표는 한 번, 그렇죠? 시장 예상치는 두 번, 해시 되면은 여러 번,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을 계속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1%대까지 끌고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연방정부 예산 중에서 약 20%가 국채에 대한 이자 원금이잖아요. 원금은 거의 없죠. 거의 이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거죠. 조달 금리가 낮아야 돼만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데 금리 인하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유동성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악재를 하나 맞아서 시장이 문제가 되면 대응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항상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회수한다는 게 뭐냐, 금리를 높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부양하고 방어벽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는 공격형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롬 파월이 일단 밀려나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나죠. 2028년도까지 원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S&P 500이 16%, 나스닥이 20%, 다우가 12% 정도 올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가 없다 보니 약간 늦었는데 어쨌든 느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많이 올랐던 시장의 모습 중 연말 산타랠리의 소폭 뭐 1% 안짝입니다. 그래봐야 다 1% 안짝 정도의 눌림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마지막 날 기술주들은 대부분 다 한 0.5% 내외의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나스닥 0.7% 정도 밀어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뭐 다우 차트는 나흘 연속 하락해서 20일선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봐가지고 우리나라 키높이를 맞춘다면 우리도 밀려야 되는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연말에는 거래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가 좀 한산해져요. 그래서 보니까 주포가 관리를 안 하죠.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둡니다. 휴가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좀 밀린 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 S&P 500 죄송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하죠. 지금 좀 밀렸습니다. 근데 연초까지도 아마 산타랠리가 없어서 그냥 구경을 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일 우리나라가 올랐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원달러가 지난 연말이 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원달러가 이 원달러가 지금 1440원 정도까지 밀린 걸로 좀 나오는데요. 1440원, 39원. 여기에서는 1444원에 끝났습니다. 이거 뭐 하락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그 서학개미가 우리나라에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렸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주 일부고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537조 정도 되나 봐요. 537조 정도를 담보로 한 그 환해지 뭐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들여와서 내린 상황.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500억 달러 가지고 시장을 쉽게 500억 달러 다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들어 몇십억 달러씩 들어왔을 건데 어쨌든 뭐 총알은 있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환율 방어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오른 거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흐름에 의해서 올랐잖아요. 자율적 흐름은 외부적 충격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일봉상으로는 완전히 좀 밀렸죠. 근데 월봉상으로는 뭐 아직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 월 11월에 장대 안봉을 음봉으로 메운 거예요. 그럼 쌍대 아니냐, 근데 쓰리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과거 전례 기술적 분석은 우상향 삼봉이 나온 후 수평 삼봉이 나오는 게 기본적 이슈였었는데 일단 우상향 삼봉은 없어요. 그렇죠? 투봉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추가 하락이 있어야 됩니다. 추가 하락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와야만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세의 반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그 부분 지금은 아직 모른다. 아직은 어쩌면은 뭐 왜냐하면 이게 자율적 반등이었잖아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외부의 어떤 힘을 가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만큼 밀어버릴 건지 1400 예를 들어서 1300원대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설퍼 버리면은 그냥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자는 거죠. 추세가 확실하게 월봉에서 깨지는지 안 하는지 요게 되게 중요할 거다. 이제 그 부분을 1월 달에 확인시켜 줄 건지 아니면 12월 달에 한번 눌렀기 때문에 1월 달에 양봉이 나올지 요거 한번 지켜보는 한 달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연말 연초가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2020년도의 어떤 방향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2020년도 방향성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장에서는 뭐 4,500, 5,500, 6,0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올해 2020년도 6,000을 얘기하는 데는 JP모건입니다. JP모건에서 그 아시아 주식 전략의 믹소 닥소라는 사람이 6,000을 제시합니다. 이유는 뭐 일단은 자체적인 국내 이슈는 지배구조 개혁이죠. 그렇죠? 자사주라든가 뭐 의무 소각이라든가 뭐 이사 충실, 그렇죠? 이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단 메모리 산업이 뭐 슈퍼 사이클 말 이런 것들이 자체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완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유동성으로서의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연준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지는 차기 의장에 따라 결정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5월까지는 금리는 어렵고요. 차기 의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시작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하시는 일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시고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